자, 우리 272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별의 진화 얘기는 어떤 놈 때문에 잠깐 얘기를 좀 언급만 하면 별의 진화 얘기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가 별의 진화 경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태양급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주계열성이냐, 태양보다 질량이 큰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어떤 책엔 2배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뭐 8배라고 나오고 또 어떤 책에는 뭐 8배에서 25배라 이런 아주 그냥 되게 지저분한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태양급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주계열성이 됐다. 지금 원시별일 때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최소 2배 이상이라고 나오니까 2배 이상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때 주계열성이다. 그 뒤에 진화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그랬죠? 얘는 뭐가 된다고요? 적색 거성. 얘는 초거성. 적색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빵 터지는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뭐 된다고? 백색 외성. 그지? 그런데 이 초거성인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격렬하게 폭발을 해서 터진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라는 단계를 겪고 얘보다 질량이 무지하게 크면 무지하게 큰 건 맞지만 질량이 크면 뭐 보통 8배에서 25배라고 보통 나오는데 그러면 중성자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배 이상이라고 나오면 블랙홀까지 진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들은 HR도에 표현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습니까? HR도에는 이 정도까지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272페이지 273페이지 완자 그 내용에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간중간에 힌트를 박아놓죠. 이 주계열성일 때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적색거성으로 초거성으로 넘어갈 때는 평형 상태는 아닌 거지.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하는 그런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적색거성이나 초거성 단계 시간은 짧지만 그 단계에 있을 때는 또 일시적으로 평형이 될 수는 있지만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곽으로 물질을 뿜어낸다. 격렬한 초진성 폭발을 한다. 그리고 나서 진화 과정이 마무리된다는 거. 그리고 이 초거성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는 무거운 원소, 탄소 정도라면 여기는 최대 철까지, 그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태양 정도의 주계열, 태양보다 큰 주계열, 적색거성, 초거성, 백색외성들을 다 어디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디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광도와 분광형, 표면온도라고 해도 돼? 상관없지? 이렇게 표현되는 HR도에다가 HR도에다 표현해야 된다고. 주계열성, 백색외성, 그냥 적색거성, 여기는 초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태양 같은 경우는 G2, 약 5800켈빈 정도의
절대 등급. 이거를 절대 등급으로 바꾸면 플러스 4.8등급 또는 플러스 5등급. 그래놓고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냐,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이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면 어떤 게 또 있어요? 수명, 지속시간, 이런 것들. 이쪽이 지속시간이 짧고 지속시간이 길다, 이런 식으로. 아니, 지속시간이 길다, 그래서 수명이 길게, 이건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27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말 몇 개 얘기해 볼게요. 272쪽에 뭐뭐 나와 있어? 수소의 융합 반응을 레벨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죠? 수소의 융합 반응을 레벨별로 구분해 놨어요. 어떻게? PP 반응과 CNO 반응으로 구분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72쪽 밑에 가운데쯤 보면 주계열성일 때 내부 구조도 다르다.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으면 왜 이렇게 안 시원해? 또요. 18도면은 이게 밖에 저쪽이 도로 쪽 햇빛 받아서 그래. 냉방을 해도. 자, 아무튼 주계열성일 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어떤 단계? 중심에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대류층이 제일 바깥쪽에 있다는 거 꼭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중심이 대류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역학적 평형,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내부 압력 또는 기체 압력. 안쪽으로 중력, 바깥쪽으로 기체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압력이라고. 뭐 상관없어. 압력이 중요한 거니까.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게 압력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Q1, Q2 해볼까요? 일단 그림 속에 273쪽 그림 속에 뭐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야 되느냐? 지금 위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별의 내부에 뭐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위에 거는 탄소나 산소 수준밖에 안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 있는 거는 내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져 있어? 철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거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지? 자, Q1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뭡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 2번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중심부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줄거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기는 것부터 쓰면 어떻게 돼요? 헬륨으로 시작하고 철로 끝나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원자번호 작은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근데 가끔씩 함정으로 이게 나와. 여기 박스 안에 만약에 수소가 껴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맞아 틀려. 수소가 껴있다. 어디? 이 박스 안에 지금 철, 규소, 탄소, 헬륨 써있는데 수소가 써있으면 만약에 이 문제에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를 순서대로 써봐라. X. 수소는 빼야 되는 거야. 수소는 핵융합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렇지. 그냥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었기 때문에 수소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원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넘깁니다. 뒤로 넘겨서 대표 자료 분석. 대표 자료 분석. 공부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완자 교재가 좋은 게 딱 요거예요. 대표 자료 분석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잘 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고. 숙제 근데 277쪽까지였어요. 예, 277쪽까지였습니다. 안 해본 사람 자수. 없음? 웬일이야? 갈구니까 되는구만. 해왔어 안 해왔어? 저 원래 숙제는 그럼 다 해온 거야. 너 해오면 다 해온 거야.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응징당하기 바랍니다. 자수했으니까 강도는 좀 약하게 해서 조직했습니다. 왜? 좋아? 맞는 거 좋아해 혹시? 아, 너무 좋아하는데? 채찍 이런 거 여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거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 영상 찍고 있잖아. 영상 응? 영상 찍고 있잖아. 삭제하면 돼. 내가 안 올리면 돼 내가. 식품도 있네. 응?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아무튼 274페이지. 이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 가가 뭐냐? 대표 자료 분석의 자료 1. 자료 1에 남아있는 그림이 뭐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잖아요. 수소핵 융합 반응. 이 반응 결과로 생성되는 가가 뭐예요? 헬륨 원자. 그지? 헬륨 원자야? 헬륨 원자 핵이야? 핵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 헬륨 아니면 헬륨 원자 핵. 2번 중심 핵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 그러면 뭐야 이거는? 주계열성일 때인 거지. 중심이라고 하면 핵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 네. 핵. 그럼 핵에서 여기 핵자가 안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수소핵 융합 반응 중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 줄거. 그런 주계열성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CN. 양성자 반응보다는 CNO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이거는 오른쪽 275페이지 4번 문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나와 있는 A와 B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고.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다. 자, 그 밑에 이 반응은 수소의 융합 반응은 원시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시작한다. 오케이. 오.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합한 것은 가 원자핵 한 개의 질량보다 큽니다. 그죠? 네. 헬륨이 됐을 때 질량이 아주 약간 줄어든다 그랬어요. 대략 0.7% 정도 줄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른다. 오케이. 4번 반응에 참여한 수소 원자핵 전체의 질량과 광속의 제곱을 곱한 양만큼. 지금 반응에 참여한 수소 원자핵 전체가 아니라 질량 결손. 무슨 결손? 질량 결손. 그리고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우리 이 만들어진 에너지 식으로 델타 MC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델타 M이 뭐야? 질량 결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고요. 5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난 후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문장이 좀 애매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난 후 곧바로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 온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순서만 물어봤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오른쪽에 자료 2번. 자료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질량이 태양 크기냐,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냐. 가가 지금 뭐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가 되겠고요. 나가 태양급입니다. 태양급.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는 중심에 대류가 일어나는 핵이 있고요.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핵 복사층, 제일 바깥쪽이 대류층이 되는 거라고. 알았니? 특히 이 대류층에서 우리 뭐 쌀알문이라든지 흑점이 관측된다는 힌트를 주기도 해요. 구분해야겠지 뭐. 대류핵이 훨씬 더 에너지 생성량이라든지 생성 효율 자체가 엄청 큽니다. 알았죠? 자,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 뭐야? 가가 되겠고, 그 다음 크기 가가 크다, 광도도 가가 크다, 수명은 나가 길다. 그지? 네. 수명은 나가 길고 중심부의 온도도 역시 가가 큽니다. 3번 복사층에서는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대류로 에너지 전달하면 대류층 아니야? 그지? X고요. 태양은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보인다. 맞고, 반지름은 가가 훨씬 크다가 돼야겠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습니까?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 온도도 높고 다 높아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는 T분의 A라고 했잖아요.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은 표면 온도하고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이었어 이거? 빈의 변이 법칙. 그지?
따라서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고 5번도 파장은 짧다라고 해야 돼. 가가 파장이 짧다. 그지? 네.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가가 나보다 훨씬 짧죠. 수명 자체가 짧으니까. 가의 중심핵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 나도 수소의 융합 반응이야. 문제에 써 있어. 주계열의 내부 구조라고.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시간만 잡아먹어요. 뭐 내신이야 시간 부족할 일은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하지만 수능에서 상황이 다르지.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로 갈 텐데 역시 중요라고 써 있는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중요라고 써 있는 문제면 2번. 자, 2번을 봅시다.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이다 라고 돼 있지. 별은 내부라고 돼 있어.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공 4개는 뭐야? 수소 원자 핵이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헬륨 원자 핵이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긴다 그랬지? 뭐 지겹게 얘기했잖아 지금. 4개의 수소 원자가 1개의 헬륨 원자 핵 되면서 뭐 생긴다고? 에너지 생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인데 탄소 원자 핵이 생성되는 반응이다가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지. 근데 봐. 탄소 원자 핵이 생기는 반응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럼 여기 봐 여기. 탄소 원자 핵이 생기는 반응. 얘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일어나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지?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은 뭐냐면 헬륨 원자 3개가 1개의 탄소가 되는 거니까 3개가 1개가 되는 게 그림이 있었어야 돼. 이건 지금 4개에서 1개로 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아니지. 그죠? 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3번. 그림 가와 나는 주계열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양성자 반응, 오른쪽에 CNO 순환 반응 2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가에서 가는 양성자 반응이다. 맞았고요. 나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탄소 원자핵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지금 반응 안에 탄소, 질소, 산소가 있지만 얘는 반응 결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촉매란 말이야. 별 생성 당시부터 어디서 주워서 온 애들이라고 우주 공간에서. 그지? 그래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은 아직 이 그림 속에 없어요. 이거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야. 그지? 더 효율이 낮은, 효율이 더 높은 그 차이 뿐이라. 일단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고 중심부에서 나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은 가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높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뭐 1800만 켈빈 이하, 1800만 켈빈 이상 이 정도 얘기를 한다고요. 답은 기억 디귿. 넘기시고 5번. 별의 정역학적 평형을 나타낸 거다. 가가 안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가는 뭐야 이거? 중력이야 중력. 별의 안쪽이건 어떤 천체의 안쪽이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내부에서 만든 거란 말이지. 수소의 융합 반응의 결과로 헬륨 원자핵이 생긴다. 맞지? 그림 속에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지금 주계열성이거란 말이야. 미음 맞았고요. 주계열성에서는 가와 나의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보다, 즉 가가 중력이 기체 압력으로 만든 에너지보다 힘보다 작다? 아니 같다. 평형이라니까. 문제 속에 평형이라고 써 있는데 누구 하나가 크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질량이 서로 다른 두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거다. 이번에는 왼쪽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 게. 7번은 지금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게 태양급이고요. 맞냐? 왼쪽에 있는 게 태양급이고 왼쪽이라고 하면 그러고 가가 태양급이고 나가
태양보다 훨씬 큰, 수백원 몇백원 큰, 그러면 얘는 그냥 뭐 하나 했어? PP 반응 정도 하는 애고 얘가 CNO 반응이 훨씬 우세한, 그지? 자 봅시다. 질량이건 뭐건 대부분 주계열성일 때 이쪽 게 크죠. 물론 이쪽 게 작은 물리량도 있죠. 뭐 색지수라든지 이런 거, 파장 이런 거.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았고, 중심부의 온도는 나가 높다, 맞았고, 수명은 가가 훨씬 길다, 맞았고, 둘 다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생성하는 단계. 문제에 또 써있어. 주, 계, 열, 성. 그지? 태양의 내부 구조는 나에 해당합니까? 가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9번.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거기 줄거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이라고 써있으면 적색 거성의 최종 단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초거성의 최종 단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적색 거성의 최종 단계면 중심에 뭐가 만들어져 있다? 탄소. 그지? 얘는 중심에 뭐가 만들어져 있다? 철까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그지?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가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이게 가가 되겠고 이게 나가 되겠네. 그죠?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다. 오케이. 가는 최종 단계에서 블랙홀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태양급은 뭐가 돼요? 최종? 백색 외성. 최종 물어보자. 최종. 진화 단계에서 보면 나에서 중심 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생긴 거 맞습니까? 당연하지. 철까지 만들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한 20억에서 한 30억 켈빈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오른쪽에 실력 업 문제 1번. 표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방금 얘기한 거야. 수소가 반응하는 원소가 수소, 생성되는 원소가 헬륨일 때가 수소의 융합 반응. 그 다음에 더 고온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 탄소의 융합 반응, 산소의 융합 반응, 규소, 황까지 반응을 하고 있죠. 그지? 또 반응 온도가 어떻게 돼? 규소가 철될 때 온도 몇 도라고 써있냐? 3 곱하기 10의 9제곱이면 몇이야? 30억 켈빈인 거야. 자, 핵융합 반응 결과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맞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온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다음 단계 가려면 온도 더 올려야 돼. 그지? 자, 니은 맞았고요. 현재 태양의 중심 온도는 2 곱하기 10의 8제곱이면 몇이냐? 2000만입니다. 2000만. 2000만보다 낮죠. 왜냐면 거기 봐. 반응 온도 1에서 3 곱하기 10의 7제곱일 때 수소의 융합 반응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니다. 2 곱하기 10의 8이면 2억 켈빈이네. 그지? 2억 켈빈보다 훨씬 낫죠? 몇 천만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답 3번이 되겠네. 자, 2번 별표하세요. 실력 업 문제의 2번.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태양의 진화 과정 중에서 서로 다른 시기라고 돼 있어요. 일단 태양의 진화 과정이야. 태양의 진화 과정이면 원시별이고 이런 걸 다 빼고 주계열성,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인데 요 뒤에는 솔직히 별로 다룰 일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인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는 중심에 지금 가는 중심에 수소와 헬륨이 있고요. 이게 지금 서로 양이 변하는 중이야. 그지? 근데 나는 어떻게 됐어요? 중심에 탄소도 들어있어. 탄소.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뭐야? 중심에 탄소까지 있으면 적색 거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심에 수소 헬륨만 있는 거는 주계열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자 봅시다. 가는 주계열성, 나는 적색 거성. 지금 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 그걸로 하면 됩니다. 탄소가 결국 키포인트지.
가와 나에서 태양의 모든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 사용될 거야. 모든 때문에 틀렸어요. 그죠? 나의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에 해당해. 정답은 B가 되겠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언제가 높아? 주계열성일 때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 정도 되는데, 적색 거성 되면 몇입니까? 빨간색이니까 한 3000켈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 온도는 나에서 더 낮습니다. 됐니? 네. 답은 2번. 자, 3번도 별표.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주계열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어느 주계열성 내부 구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나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 A에다가 pp 반응이라고 쓰고 B에다가 CNO라고 쓰세요. 왜 안 쓰지? 응? 지금 3번 하고 있어. 좀 차려. A가 pp 반응, B가 CNO 순환 반응. 가는 그러면 태양보다 일단 절대 등급이 크게 써요. 조심하세요. 등급이 크다, 절대 등급이 크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 등급이 크다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어둡다는 뜻이야. 밝지 않다.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HR도의 저 왼쪽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더 밝아요. 즉 등급이 작아요. 알았니? 네. 기억 틀렸고. 가의 중심 핵에서 에너지 생성량은 A가 많겠어? B가 많겠어? B 쪽이 많겠지.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며. 그지? B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은 뭐 답 디귿이지 뭐. B.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은 수명이 짧으니까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맞는 말이지? 네. 답은 디귿. 그 다음 4번도 별표. 지금 다 중요한 문제야.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경로이고, 그럼 기억이 주계열, 니은이, 디귿이 적색 거성으로 가고 적색 거성에 도달한 단계일 거고, 마지막에 뭐 백색 외성 되든가 하겠지 뭐. 그지? 나는 무슨 단계야? 헬륨 핵 융합 반응에서 끝났어. 나는 지금 적색 거성 단계야. 그지?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니은이야. 적색 거성이 된 디귿이야. 디귿 정도 되겠지. 그지? 참고로 적색 거성으로 갈 때는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 수축이라고 나온다고. 중심 온도 올라간다고. 물론 껍질에서는, 핵 바깥에서는 수소 연소 껍질 이럴 수 있겠지. 자, 아무튼 기억 맞았고요. 니은에에서 중력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는, 핵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니은 틀렸고요. 나와 같은 내부 구조는 디귿에서 나타납니까? 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별의 진화까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자, 미안한데 여기까지가 쉬운 거였어요.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뭐가 어려워져? 막 별의 물리량 얘기들 나오고 별의 움직임을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논리력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논리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을 못해. 논리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 응?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어이! 사인 30도가 몇이냐? 사인 30도가 2분의 코사인 30도는? 2분의 5차 가로 몰라. 그 정도는 알지? 그럼 됐어. 자, 뭐 이소가 알 정도면 뭐 끝났지 뭐. 다 아는 거지 뭐.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다 아는 거지. 얘는 모르는 동화 몰라요 동화. 자, 시끄럽고 278페이지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라고 돼 있어요. 그냥 외계 행성계라고 써볼게요. 외계 행성계 무슨 뜻이냐면 좀 전까지는 별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별이 있으면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마치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처럼. 그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처럼
별이 있으면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명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아. 일단 개소리 해드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요 단어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야. 응? 근데 가끔씩 SF 영화에 보면 아바타 같은 영화 보면은 외계 행성을 찾아가지고 그 행성을 탐사하잖아. 왜 탐사해? 혹시 돈 될 것 좀 있나? 그지? 그 아바타 원도 보면은 그 나비족이 사는 판도라 행성에 가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판도라는 토성의 위성 이름 중에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중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생명체를 찾아서 지구인의 외로움을 좀 해결하기 위한 우주의 그 천문학자들이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만 있다면 이건 공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유명한 소리거든.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별이 있으면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가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미션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야지 행성의 지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를 생각을 확장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행성을 찾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A 외계 행성계 탐사라고 돼 있지. A 외계 행성계 탐사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네. 자, 일단 거기 줄 한번 거보고 좀 색을 조금 봅시다. 거기 작은 글씨 읽어볼게요. 태양과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이 태양계를 이루는 것처럼 우주에는 태양이 아닌 별과 그 별을 공전하는 행성들이 이루는 외계 행성계가 많이 있다고 써있죠? 네. 응? 그렇다면 외계 행성은 어떤 방법으로 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야. 일단 문제는 이거야. 행성은 관측이 힘들어. 왜? 우리가 밤하늘을 관측해서 행성을 찾는 건 태양계의 행성 수준밖에 안 돼. 조금 비싼 장비를 동원해봤자 우리 태양계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행성들밖에 안 돼. 그지? 우리 육안으로 관측되는 거는 지구에 가까운 금성, 수성, 화성, 어쩌다가 목성, 토성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거는 외계 행성이 아니라 같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잖아. 그지?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요. 별을 천문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성이라고 합니다. 네. 응? 그러면 지구, 화성, 금성, 목성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 포보스, 데이모스, 뭐 있냐? 뭐 칼리스토, 가니메데, 유로파, 이오, 위성. 타이탄, 좀 전에 얘기한 뭐 있었냐 아까 판도라, 이런 애들은 다 뭐라 그래요? 위성.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어보자. 동원, 태양계에 별이 몇 개 있어? 태양계. 몇 개 있어? 손가락을 왜 적어? 태양계에 별이 한 개인데. 아 맞다. 손가락을 적길래 솔직히 바로 낚였네. 적으면 안 되지. 태양계에 별 한 개 있단 말이야. 순간. 항성 한 개 있단 말이야. 누구? 태양. 태양. 자, 그럼 물어보자. 숙제 안 해요, 동아? 네. 순간에 까먹었어. 항성이 영어로 뭐야? 항상 외웠는데 잠시만요. 자, 창명이 얘기해. 잠시만. 지금 입모양 보니까 맞아. 이거 가만 있어. 좀 좀만 더 주고. 어디까지 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나 보자고. 항성이 영어로 뭐야? 참고로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명아, 그지? 너 맞지 이거? 응? 응. 이러면 입모양 해봐, 입모양. 너 여기 봐, 이 새끼야. 아. 얘만 몰라, 얘만. 지금 얘만. 아유, 뭐예요? 찌질아. 뭐예요? 아니 뻔한 거면 뭐죠? 뻔한 건데 지금 너만 모른다니까? 아니 항상 심지어 이서우도 알아, 이서우도 알아. 항성이 별이잖아. 그래, 그럼 스타 아니야? 그래, 수타라. 아니 그걸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아니 그 단어를 별이라고 했으면 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항성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성명이 딱 아까 얘기했어. 네가 문제인 거야. 결국은 기승전 모든 문제는 너야. 그러네. 그럼 이제 물어보자.
분발의 기회를 줄게요. 행성이 영어로 뭐예요?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코 나오는 소리 났어. 코 나오는 소리. 행성이 영어로 뭐야? 말해도 돼요? 아 하지 마. 얘 좀만 더 나라고 떨어뜨리고. 야. 아니 알죠. 1등급이 저 지경이면 도대체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WAST냐? 어디 고인데? 어? 얘 어디 고? 행성. 얘 어디 고? 아니 알잖아. 뭐야. 드래곤 도어. 용. 도어 맞아? 도어야? 네. 저쪽에 양평에 있는 데는 그럴 니네가 문자냐? 어느 문자냐? 그걸 그럴 문자 니네가? 네. 확실해? 그럼 양평이 문 문자야? 아 아 니네 문자가 이 문자야? 아니요. 이거야? 그걸 네. 그럼 양평이 이건 거지? 아 진짜 모르겠네. 나 행성 알아. 갑자기 까먹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까먹어? 이제 맨날 까먹어? 약간 나라 이름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죠. 이제 말해도 되나요? 뭔지 알지? 딱 그럴. 얘기해봐. 왜? 응? 발음 너무 좋은데? 야, 너 이거 발음 왜 이래? 지금 저기 뭐라 했어? 좀 갔다 왔어? 아니요. 너 발음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본토 발음 리스닝이 안 되는 사람이면 큰일 날 뻔했어. 뭐라? 다시 얘기해줘봐. 얘기해도 모를 것 같아. 뭐네? 안 좋네.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네. 영국식 발음인데? 영국식 플라넷, 미국식 플래닛. 응? 너무하네. 그리고 그러면 자 마지막 너에게 자존심 회복의 기회를 주겠어. 위성. 아니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아는데 뭐 아는데 뭐. 야 용모 2학년 정동하 이거 유튜브에 뜨는 거야. 용모 2학년 정동하 아는 영어 단어가 없어. 위성. 지금 영어 쓴 거야? 위성 뭐 이런 거 지금? 위성? 그 전에 머스크 형이 자주 했던 그거 알아요? 뭐해서? 그러니까 그 위성이 얘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주 했던 거 맞나요? 자주 걔가 뭘 했는지 내가 알아야 돼? 일론 머스크가 뭘 했는지 알아야 돼? 인공위성. 자 우리 뭐였죠? 이소우에게 그래 그치 너무하네. 아니 위성. 창명아 도와줘 영어 잘한. 위성 아는데. 야 너무 야 지금 진짜 고의가 이거 너 모르는 단어일 수가 없잖아. 세틀라이트. 장구 도와줘. 뭐라니? 한번 세틀릿? 세틀라이트 이거 아니고 세틀라이트. 세틀릿. 잘 말해줬어. 아니 똑같은 거. 아니 그거는 레볼로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션이요? ISS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니네 수준 단어 발음으로 얘기해줬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줄여서 ISS. 근데 우리 영어 단어를 해석하기 나름. 저만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옛날식 표현이 있어서 내가 그걸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 옛날에 행성이란 말을 잘 안 썼어. 1960년대까지. 뭐라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아직도 영화 제목에 쓰여요. 혹성. 옥상 탈출. 참고로 일본식 한자라서 지금은 안 씁니다. 거의 한 70년대 초반까지 쓰다가 근데 이제 워낙 그 영화가 알지 니네 원래 원작이 70년대 중반에 처음 나왔던 거. 그 영화의 원작이요. 혹성 탈출 1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원래 70 내가 기어다닐 때 나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목이 원제가 혹성 탈출이 된 거 계속 간 거야. 몇 년도 왜 옥상 탈출? 저기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제목 붙인 거고요. 정식 명칭은 그냥 플래닛 에이프스라고 써 있습니다. 뭔 뜻이에요? 원 형성의 에이프스가 뭐야? 침팬지. 유인원 를 포함한 유인원. 응? 유인원은 무슨 뜻이야? 니네 보기 니네 어휘력이나 개판인 줄 알아. 유인원이 뭔 뜻이야? 유인원이요? 너. 유사한 인간과 원숭이.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 그래서 멍키하고 에이프스는 완전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을 테스트해 봅시다. 멍키하고 에이프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의외로 모르더라. 이거 내가 말하고 나면 아 그러네 이럴 거야. 에이프스
에이프스가 덩치가 더 크지 않나? 작은 애들도 있잖아 이렇게. 아 몰라. 에이프스하고 멍키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 장명아? 이거 그냥 상식이야. 이게 주관이 아니야. 에이프스 이거 그 에이프스는 걔네 꼬리가 없잖아. 아 정답입니다. 꼬리가 없죠. 그러니까 침팬지. 잘 생각해봐. 스펠링도 다른데. 아이씨. 고릴라는 유인원이야.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애들, 보노보노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유인원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침팬지가 보노보노 몰라? 뭐 날려보면 응? 물개 아니에요? 뭐가요? 보노보노는 약간 더 얘기하면 이제 19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왜요? 그런 게 있어. 자, 그게 뭐 있는 거. 이제 일단 쉬는 시간이죠. 자, 아무튼 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스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틀라이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린 뭐가 중요한 거야? 플래닛이 중요하단 말이야. 플래닛이.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전까지 공부했던 얘네들은 빛을 방출한단 말이지. 그지? 자기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빛을 방출하고 반지름이 크면 그 빛의 세기가 세고, 그지? 네. 작으면 작고 그렇게 하는데 행성은 이 빛을 방출해요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직접 관측하기가 힘들어. 특히 외계 행성은 거의 힘들어. 물론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직접 관측하는 애들도 점점 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조금 옛날 자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 힘들어.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 외계 행성이 뭐고 외계 행성계가 뭐다라고 써있어요. 읽어보면 됩니다. 3번 보세요. 행성은 여기 줄거 그대로 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서 매우 어둡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줄 그세요. 이제 별표하세요. 주로 별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계에는 주로 뭘 이용한다고? 별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행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별이 뭐냐? 그 행성이 돌고 있는 별. 행성이 돌고 있는 별. 그럼 여기 여러분 레벨 맞추느라고 돌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뭐 하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공전은 뭐야? 주변을 도는 거. 자전은 지 혼자 도는 거. 그지? 지구가 자전하는 거. 공전은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 공전이라 그러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행성의 공전 때문에 잘 봐봐 여기 중심에 별이 있는데 그 주변을 행성이 돌고 있으면 문제는 얘는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우리한테는. 그지? 그러면 얘 질량을 라지 m, 얘 질량을 스몰 m 여기서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뭐야 이거? 중력이 작용하지. 중력이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이 상호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질량이 월등히 작긴 하지만 이 중심별에게 미세한 떨림을 유발할 수도 있단 말이야. 미세한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별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이게 별이고 이게 행성이면 행성이 별 주변을 그냥 도는데 상호작용하는 힘 때문에 잘 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중심별이 우리가 관측해보면 미세하게 흔들려. 그러니까 행성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얘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 별을 관측해봤더니 그럼 이 별은 행성을 안 거닐고 있는 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애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야. 근데 여러분들 쪽에서 이 별을 관측해보면 100보다 에너지가 강하게 관측되기도 하고 100보다 약하게 관측되기도 해. 이거를 분리해서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지. 지금 근데 파동 배우잖니. 멀어질 때 적색편이, 가까워질 때 청색편이, 파장이 짧아져, 파장이 길어져.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세게 관측돼,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약하게 관측돼.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주기적으로 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를 이용해서 행성을 확인한다고요.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 주기적으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일이 생기면 별빛의 밝기가 100인데 꼭 4년마다 한 번씩 밝기가 1%씩 감소해.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앞을 가리는 새끼 뭔가 있다는 얘기지. 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뒤에 이어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공부 보는 게